오늘은 흥미로운 데이터 몇 개를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얘기의 시작점은 미국 은행 대출입니다. 놀랍게도 미국에서 은행 잔고 대비 대출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올해 초 SVB 사태를 비롯해 일련의 사건을 겪은 미국 은행이 대출 비율을 줄였다가 최근 들어 다시 그래프를 들어올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행이 대출을 더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금리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기준금리가 5%가 넘었는데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대출을 받을까? 이게 논의의 시작입니다. 대출 비율이 늘었다, 줄은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선 지난 6개월간 은행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건전해 보이기 위해서 예금보호 정책, 자산 매각 등 굉장히 보수적인 정책을 써왔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공격적인 영업은 금기시됐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예금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은 쌓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경기 침체 논란이 나오는 이 시기에 대출 비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에 대해 미국이 자신감을 찾고 있다. 혹은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경고등이 커졌다.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 살펴봅니다. 얼마 전 뉴욕 연은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뉴욕의 제조업체들은 미래를 낙관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주문과 더 많은 고용이 있을 거라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은행권 대출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게 은행 대출 비율을 늘린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인플레가 어려운 기업을 더 어렵게 만들고 돈 잘 버는 기업을 더 잘 벌게 한다는 근거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이번 분기 지난해 같은 분기와 거의 비슷한 이자 비용을 냈는데 이자 수익으로 벌어들인 돈은 굉장히 2배 정도 늘었습니다. 552밀리언에서 905밀리언으로 2배가량 늘었습니다. 이렇게 내부 보유 자금이 탄탄한 기업들은 인플레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오히려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MS 같은 기업만 있는 건 아니죠. 지난 8월 미국에서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전월 대비 17%나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하면 54%나 늘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기업들이 부채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고 회사채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이런 기업들 숫자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은행이 지금 대출을 늘리고 있다면 과연 누가 받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크게 나와서 기업 아니면 가게일 겁니다. 기업 중에서 지금 AI 열풍에 따른 투자 붐으로 인해 지금 고금리로 돈을 빌려도 그보다 더 높은 ROI를 뽑을 수 있다. 이걸 확신하는 기업은 돈을 빌릴 수 있겠지만 대다수 그렇지 못한 기업은 형편이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가계 사이트 보겠습니다. 지금 주담대 금리가 7% 넘었고 최근 들어 잡히고는 있지만 중고차 신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새 사람 돈을 더 빌려서 주택을 산다? 자동차를 하나 더 산다? 이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돈을 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나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 소재의 한 기업인데요. 원래 하버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올해 2분기 동안 430억 달러 규모 신용카드 부채를 추가로 떠안았습니다. 올해 총 신용카드 부채와 가계당 부채는 모두 전년 대비 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재개된 학자금 대출 상환은 미국 소비자 가처분 소득을 더 줄게 할 공산이 크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에서 대출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가정을 할 때 이것이 긍정적인 면을 자극해서 즉 일부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투자 수단으로 빠져나가서 투자가 늘고 고용이 늘고 소득이 늘고 제조업이 활성화되고 이런 경로를 탄다면 주식시장에서 관련 업종 주식은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블루칩으로 주목받고 우리는 거기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인플레에도 끄떡없는 기업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이 늘어난 원인이 진짜 원인이 다른 이유라면 즉 미국 경제의 약한 고리로 인해 불거진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우리는 빚을 빚으로 돌려받는 악순환에 빠진 미국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튼튼하지 않구나. 이런 시그널을 은행 대출 비율 상승 그래프에서 선제적으로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곳에 좀 더 주안점을 둬야 할지는 우리 각각 판단해야 할 부분이고 단기적으로는 둘 다 많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공통의 이슈를 뽑을 수는 있겠습니다. 풀려가는 은행 대출이 만약에 지속된다면 그런 가정하에 봤을 때 이건 경제가 좋아서든지 나빠서든지 어떤 원인으로 작용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인플레를 자극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연준이 금리를 바라볼 때 고금리를 오래오래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리플레이션만큼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마침 레이 달리오가 이것과 딱 궤가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뒤에 보시는 이 아시아 서밋, 싱가포르에서 열린 행사에서 참석해서 한 얘기인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현금이 좋다고 생각한다. 채권과 같은 부채를
갖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는데요. 얘기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채권 발행이 늘고 부채가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이 또 늘고 있다. 상황이 복합적이고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는 그 전환점에 서 있다.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미국은 전 세계 투자자들을 상대로 많은 채권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고,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도해서 수익률이 올라가면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낼지 채권을 매입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고, 결국 이건 다시 인플레 압력을 높일 것이다. 우리는 그 역학관계가 이러는 걸 보고 있고, 그래서 장기채 투자는 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인플레의 어떤 무서움을 강조한 것이죠. 레이 달리오는 투자의 신호로 불리지만 그 얘기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늘 여러분의 몫으로 돌리고, 오늘의 브랜베어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월걸고 사랑도 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